팬 여러분, 구구도 단통으로 때릴 수 있어야 경마 이길 때 크게 이깁니다. 앞으로 신성과 함께 가봅시다. 화이팅! 최고의 혈통 전문가 박남규만이 볼 수 있는 색다르고 다양한 혈통과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마 어렵습니다. 하지만 끊을 수 없다면 저 김태훈이 최대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네, 전국에 계신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송입니다. 오늘은 10년 배팅 유시 1월 2주차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1월 10일 토요경마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역시 혈통 전문가 박남규 위원 그리고 취재기자 김태훈 기자 두 분을 모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오늘 레이스가 또 말수는 좀 적은데 또 이 혼전과 우위를 드러내는 레이스가 참 골고루 좀 섞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오른에서는 되게 어렵습니다. 또 쉬운 거는 뭐 이상한 거지. 쉽다고는 하는데 이게 배당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쉬운 게 아니라는 얘기죠. 한 방에 몰아야 되거든요. 일단 이거를. 근데 그게 좀 알까리하는 레이스가 많아요. 그렇다고 뭐 두 방을 가자니 또 어문 놈 들어오면은 그렇죠. 다 날려버리는 거고. 거기서 이런 레이스가 참 배팅하는 입장에서는 뭐 맞든 틀리든 좀 시원하게 지르는 그런 맛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 맛은 조금 떨어지는. 그래서 경마에서 쉬운 게 아니에요. 배당이 이게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참, 그 보면 쩐배당 좋아하는 어대들은 참 대단한 사람들 같아요. 어디서 그런 돈과 용기가, 그러니까 몰라서 그런 거 그죠? 몰라서. 만 명도 모르잖아요. 번호만 알잖아요. 알면은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모르니까. 예, 무식하니까 용감할 수 있는 거죠. 자, 지난주 이제 박 의원께서 또 선전해 주셨습니다. 특히 토요 경마가 그 본 방송을 통해서 이제 추천드리는 승부처였는데 11경주였죠. 유시 이제 박 의원 승병주 2번 게이트의 베스트런과 7번 게이트의 불굴의 투사 11.3배짜리 주로 한 방입니다. 네. 시원하게 승부해 주셨고, 또 이제 14경주가 이게 또 그 포에버 대물이 갑자기 이게 또 기습을 전개를 하면서 22배짜리가 들어왔는데 그것도 이제 박 의원께서 적중권으로 선방해 주셨습니다. 이제 김태훈 기자가 좀 아쉬운 게임이 상당히 많았죠. 2015년 들어서 처음으로 A급 했는데 완전 꽝 나고, 아무튼 지난주는 거의 아작이 났습니다. 연초 액때부터 생각하고 다시 뭐 격치 보시면서 최선을 다해봐야죠. 고개 숙여 사과의 인사. 좀 더 신중하게 A급을 선택을 해가지고 다음번에 꼭 적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승패는 병가의 상사라. 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다 한 방 걸리면은 노가다는 거죠. 뭐 저도 그렇게 지난주에는 뭐 부산 좀 괜찮았는데 그렇게 승기 좋지 않았고요. 또 뭐 16경마에 서울 6경주하고 7경주 연타로 한번 때려 들어가지고 주력권 적중을 시켜드렸는데 승리는 차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이번 주 레이스 좀 더 심기일전했고요. 더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레이스가 보니까 1을 첫 줄 해보니까 좀 올해 그 겨울 경마에 대한 좀 감은 좀 잡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맥락으로 한번 들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주도 뭐 제주 경마는 계속 시행됩니다. 이번 주부터 정상 시행되기 때문에 토요 제주 경마 신성훈의 승부, 여기에 좀 더 좀 짭짤한 배당으로 연결 다 가능할 것 같아요. 많이 기대 부탁드리고요. 오늘 이제 박 의원께서는 이제 2경주하고 10경주 두 개 승리 보시고, 이제 김태훈 기자가 5경주, 9경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1경주부터 들어갈게요. 1경주는 이제 국선 육군에 1200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일단 3번의 빛의 바다 중심으로 뭐 2번의 썬버스터 6분 9개 이런 말들이거든요. 큰 이변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능력이 오히려 좀 드러났다고 봐야죠. 2번, 3번, 6번. 여기 생활비 쌉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6번 9개 같은 경우는 뭐 지난번 선행을 가서 입장을 지켜내긴 했지만 끝그럼의 여력은 좀 없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따라서 다시 한번 이제 선행을 가기려고 하겠습니다만, 뭐 3번은 빛의 바다가 먼저 튀어나갈 수도 있고, 또 주로가 무겁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9개의 메리트는 좀 떨어지지 않나 보여져요. 상대적으로 빛의 바다는 요건 뭐 뛰면 뛸수록 걸으면 다 나올 수 있는 그런 맛들이고, 2번은
썬버스트란 마필도 뭐 선행만은 아니죠. 그렇지만 힘으로 뛰는 마필이라는 점에서는 뭐 데뷔전을 1200을 선택했다는 점 뭐 충분히 메리트가 있지 않나 보여져요. 따라서 이번 3번을 뭐 기본 막군으로 가져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기죠? 저도 이번 경주는 터질만한 경주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2번 썬버스터, 3번 피치바다, 6번 아워캣, 세마필이 분명 그 안에서 끝날 때 보여주고, 자, 6번만 아워캣은 직전 경주 상당히 많이 바람이 불었고 제대로 승부를 해서 들어온 마필입니다. 선행을 가서 돌았기 때문에 이번 경주 만약에 선행을 3번만 피치바다한테 뺏긴다면은 장담을 할 수 없습니다. 특히나 47조 배당판 바람 어느 쪽으로 부는지 상당히 좀 주목을 해야 되고요. 이번 썬버스터도 싹수 주행 검사 때 끝걸음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초반에 거의 쫓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라서 실전 첫 도전에서 얼마나 쫓아갈 수 있느냐. 그래서 뭐 3번 놓고 현장에서 2번이냐 6번이냐 둘 중 하나를 골라야 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3위 댕딱 먼저 나가는 순간 6번의 아웃캐스는 참 아웃이죠. 그건 뭐 참 앞길을 예측할 수 없게 되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것도 황영훈 마방의 바람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마필 출전 투수가 적은 대신 또 바람의 승부사가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고 있는데, 6번 아웃캐스에 대한 배당판의 바람은 이번에도 좀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경주라 가지고 세 번째 경주. 또 그런 변수가 있네요. 일단 이 3번, 6번, 2번 이 세 마리 3판전 같습니다. 이 안에서 선택 필요한 거예요. 3번을 축으로 선행의 6번이냐, 취입의 2번이냐. 근데 박태준 기수가 안쪽이면 오히려 좀 늦발하지 않고 스타트를 잘 받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런 건또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뭐 이게 선행만 안 해요, 혈통적으로. 그래서 이제 중위권에만 붙으면 뭐 제가 볼 땐 14초 후반대만 스타트만 끊는다 하더라도 힘으로 뭐 막판에 주르고 못 꼽다는 점까지 감안해 본다면 정말 날라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두방 배팅 힘든 거 한 방을 때려야 되는 건데 그 선택은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박남규를 믿고 2, 3으로. 박남규 믿고 한번 가실 분들은 참고하시기 부탁드리고요. 자, 이경주 이제 박남규 진짜 믿어야 돼요. 박남규 의원의 승무 경주입니다. 국산 육군에 침실에서 준비되어 있고요. 자, 3번에 볼폰의 매직이 인기마로 잡혀 있습니다. 그만큼 되는 말들이 많다는 얘기겠죠. 3번 영지 배당은 들어가는데 뭐 지금 중구난방에 뭐 2번, 뭐 4번, 뭐 7번, 8번 골고루 있는데,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경주는 얼핏 보면 뭐 능력이 별로 없는 신의 마필들 간의 혼전 경주로 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발전 기대치는 수 있는 신마들 간의 접전 경주입니다. 자, 3번만 볼포니 매직이 주행 검사 때 걸음이 좋았고 최근 데뷔전 때 좀 올라오는 걸음이 있었습니다. 직전 경주는 좀 실망이긴 했지만 싹수 자체나 편성 자체상 가능성은 좀 있다 보여지고요. 이게 뭐 2번 가속 불패, 7번 피카원이, 4번 은하전설, 8번 플레인캡, 10번 3년 스카이 다들 하는데 저는 이번 경주 배당이 좀 나와준다면은 4번만 은하전설이 아니겠느냐. 자, 유마필 주행 검사 때 기록 1분 6초 7 별로 안 좋았지만 전체적으로 좀 여유가 있었고요. 자, 데뷔전 때는 초반에 좀 빨리 붙었습니다. 순발력 자체가 좀 있었고 앞선에 붙었지만 막판까지 버티지 못한 채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주는 1000m로 거리가 줄었고 요마필이 19조에서 가지고 있는 기대치가 좀 있습니다. 똥말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거리가 줄었다는 점, 실전 경험을 했다는 점에서 4번만 은하전설이 조금 더 낫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남규 의원의 추천의 빈 들어봐야죠. 이번 경우는 뭐 시네마 접전 경주예요. 일단 보병이 굉장히 많은 그런 애 있습니다. 이게 편성이 의외로 그 만만치 않은 괜히 센 편성입니다. 따라서 인기마도 중요합니다만 이게 되는 숨어있는 보병들이 너무 많은 그런 에이스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과감하게 복대복 막권을 뭐 주력 막권으로 고배당을 철저하게 노리고 하는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인기마인 볼풀 매직도 100% 믿을 수 없다. 당연한 것 같고요. 역시 이런 레이스 뭐가 되든 복봉을 놓고 일단은 배당으로 들어가는 레이스다. 저 거기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박남규를 믿고 하는 승부 이경주 한 기대해 주시고요.
자, 상경주 국산하고는 1200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액면은 이제 5번의 파워앤 스피드랑 일명 갈색바람 쪽에서 압도적으로 지금 잡히는데요. 어떻게 될까요? 일단 뭐 두 마필 모두 이제 승무전이라는 부담을 좀 안고 있는데 앞으로 장래성을 감안해 본다면 갈색바람보다는 그래도 파워앤 스피드가 뭐 기본적으로 좀 더 나은 전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1번보다는 6번, 5번을 좀 더 세게 봐야 되지 않나 보여지고 숨어있는 목병은 8번 클레이건이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뭐 좀 마취력도 많이 불어나 있었고 그동안 조교를 제대로 못했던 마필인데 이번 경주를 앞두고는 조교도 제대로 했고 또 무거운 주로와 맞물린다면 뭐 클레이건의 뚝심이 충분히 먹힐 수 있는 레이스이지 않나 그래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경주는 3강 1 도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1번 갈색바람, 5번마 파워앤스피드, 6번마 카리스마킨, 그리고 복병은 8번마 클레이건. 8번마 클레이건이 오랜만에 좀 두교 강도를 세게 했고 기승기수도 박태종으로 교체를 했고 이변 가능성은 분명 있기 때문에 역시 뭐 29조도 배당판에서 조금 바람이 부는 집이기 때문에 배당판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자, 1번, 5번, 6번 세 마필 중에서 저는 1번마 갈색바람이 가장 낫다고 보여집니다. 승군전을 치르는 마필이지만 경주 전개가 또다시 편한 선행을 갈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상승세 마필이고 마필 자체도 계속해서 걸음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쿠 선수가 1번 게이트에서 선행 가면은 승군전을 하더라도 끝까지 버텨서 2차권에서는 좀 안정적이지 않겠느냐. 1번마 갈색바람이 배팅권에서는 좀 안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인기 많은 승군한 두 마리 앞선이거든요. 1번하고 5번. 뭐 제 개인적으로 뒤에서 따라오는 말들 선입권, 추입권, 6번의 카리스마 퀸과 8번의 클레이건이 기존의 국산 5급 마필들인데 이 능력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번 경기는 1번, 5번에 저배당 가능은 하겠습니다만 당연히 주로를 본다면은 6번, 8번 특히 8번의 취입 가능성도 연대 두신다면은 오히려 좀 짭짤한 배당 가능하냐 싶어요.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자, 사경주는 맞게 혼합사군의 1200으로 준비되어 있는데 사경주는 뚜렷한 강축이 없습니다만 일단은 2번의 큐피드 파워랑 4번의 바벨론 왕자 그리고 7번의 서클 더 웨건 이제 중심으로 그냥 돌아가고 있고요. 어떻게 될까요? 일단 뭐 기본 맞고는 2번 막 큐피드 파워하고 7번 서클 더 웨건즈가 좀 낫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객관적으로 일단 뭐 큰 배당이 나올 레이스는 아닌데 뭐 바벨론 왕자보다는 아니면 스킵 더 브레보다는 그래도 서클 더 웨건즈나 큐피드 파워가 낫고 숨어있는 복병 중에서는 11번 포풍 워리어가 이게 전혀 뭐 보여준 게 없는 그런 마필이긴 합니다만 앞으로 발전의 여지도 있고 편성이 의외로 강하지 않다는 점에서는 뭐 복승이 됐든 아니면 뭐 사복승에 대한 메리트도 좀 가지고 있는 복병은 11번만 포풍 어려워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경주는 축은 없는 경주입니다. 2번마 큐피드 파워가 주행 검사 때 상당히 좋은 끝걸음을 보여줬고 기록도 1분 2초 괜찮긴 한데 김혜성 기술수 말로는 순발력 자체가 상당히 좀 떨어지기 때문에 장담은 못한다. 일단 2번마 큐피드 파워 입장 가능권이지 충만 아니고요. 7번 서클 더 웨건즈도 직전 경주 깜짝삼짝 기록 자체도 좋고 걸음 자체는 분명 좋아졌습니다. 지금도 상태가 괜찮기 때문에 인기만 2번, 7번 중에서는 7번이 좀 더 안정적이라고 보이시고 저는 이 4번만 바빌론 왕자도 충분히 가능하다 보여집니다. 유마필이 직전 경주 걸음발 자체는 아예 없었습니다. 그전 11월 8일 경주 때랑은 전혀 다르게 걸음발 자체가 안 나왔는데 기승했던 유승환 기수 말로는 능력은 분명 있다. 능력은 분명 있는데 이 농땡이 기술 때문에 말이 뛰었다 안 뛰었다 한다. 근데 여기다 서수훈 기술을 기승시켰습니다. 뭐 서수훈 기수 말 쥐업해는 데는 좀 일가견이 있는 기수고 농땡이 말을 잡는 데는 분명 한 기승수를 합니다. 그렇다면 바빌론 왕자도 분명 절대 밀리는 전력이 아니기 때문에 4번만 바빌론 왕자가 좀 재밌다고 보이시고요. 만약에 초고액 배당이 터져준다면은 5번만 슈퍼 라이트닝이 상당히 재밌다고 보여집니다. 유마필도 스피드, 걸음발 자체는 있는데 마필이 겁이 많아가지고 갇히거나 이러면은 그 겁이 많기 때문에 좀 못 뛰고 있는데 이런 마필들이 가끔 꼴찌에서 있다가 그림같이 날라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터진다면은 5번만 슈퍼 라이트닝 이글도 조금 관심권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5번, 11번도 뭐 눈에 안 보이는 말이긴 한데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가장 그래도 좀 현실적인 복병은 1번의 스킵 더블렛이 아닌가 느낌 들고 있고 지난번에 불량주로 해서 상당히 못 뛰었습니다. 못 뛰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1번 게이트도 있습니다만 이제 김동수를 태워가지고 부정이 3km에 빠졌거든요.
옷의 한 마리 52kg예요. 옷의 한 말. 아, 이거는 뭐 정상적으로 보면 56 정도는 달아야 정상인데 옷의 한 말에 52kg에 1번 게이트에 김동수라면 이거는 뭐 짭짤한 배당은 충분히 가능하죠. 그래서 현실적인 대안은 1번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체크해 주시고. 오경주 오늘 김태훈 기자 첫 번째 추천이네요. 국산 육군에 1300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일단은 4번에 나이스준을 중심으로 배당은 돌아갑니다. 7번에 이제 굿모닝 퓨전, 8번에 용두산, 10번에 슈퍼 이렇게 골고루 나오는데 자, 들어볼까요? 충분은 없다고 봐야죠. 나이스준이란 마필이 인기 1인데 최근 두 차례가 정말 쥐가 짰던 결과이기 때문에 나이스준도 장담은 못한다 이렇게 보입니다. 따라서 선행 가능성은 열려 있긴 합니다만 주로가 좀 무겁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1300으로 늘어난 경주거리도 이렇게 유리하지만은 않지 않나 보여지고 일단 기술 교체가 이채로운 10번 슈퍼러키가 박으름 기수라면 경쟁력은 충분하죠. 이 마필도 스타트 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초반에 선위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는 매트가 있고 복병은 8번 용두산이랄지 이 오som 트릭이 발주가 안 되는 그런 마필인데 오늘 처음으로 끝번을 신청하러 왔습니다. 그만큼 이제 발주에 대한 부담을 덜어내는 순간에는 올라올 수 있고 주로가 무겁다는 점에서는 11번 오som 트릭의 배당 가능성도 열어둬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훈 기자 추천이죠? 자, 이번 경주는 확실한 축은 없는 경주입니다. 최근 3착을 2번 차지한 4번만 나이스준. 감량 이점이 있긴 하지만 문세영 기수에서 손재철 기수 선을 간다 하더라도 분명 기승수의 차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4번만 나이스준은 강축으로 보지 않습니다. 후차권에서 아쉬울 때 본전 방어막권 정도로 보고 싶고요. 이번 경주 제가 노리는 마필은 컨디션 직전보다 분명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여건 자체가 최근 들어서 가장 좋습니다. 원래 기본적인 능력도 좀 있는 마필이고 편성 약하고 여건상 제가 봤을 때는 쌍성시 막권도 무조건 우리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차피 인기 1위인 나이스준을 방어 정도만 보기 때문에 중배당 이상은 충분히 나온다고 보이시고요. 후차권도 한두 방 정도 나이스준을 본전으로 바치고 한두 방 정도로 압축이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승부처로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인기만 이렇게 과신할 수 있는 이게 나이스준도 어떻게 보면 인기만 잡혔습니다만 최근에 관심도 랭킹 넘버원 아닙니까? 아무리 서성훈이 2,000원 나란다 해도 그래도 문생이네요. 그래도 아직 독보적이죠. 네, 문생이가 2번 다 시원하게 댕 나갔어요. 네, 시원하게 3등 합니다. 송재철은 못 따를 게 뭐 있겠냐고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 말이 이게 잘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연이연 3착 문세영이 최선당 결과라면 이번에도 장담 못한다. 그렇다면 이게 좀 빠지면서 배당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 점을 노리고 가는 성적이기 때문에 충분히 승산이 있지 않나 느낌이 있습니다. 김태형의 추천 해주시고. 육경주 이제 국산 5권에 1,300으로 증명가 되어 있고요. 자, 육경주는 일단 1번에 썬업 중심으로 배당을 들어가는데 4번에 새창조와 5번에 스피드 제왕 상대원으로 좀 팔리고 있습니다. 네, 썬업이 지난번에 휴양하고 나왔는데 그림이 상당히 많이 좋아졌어요. 그렇죠. 일단 이 편성에서 썬업을 빼기는 어렵죠. 지난번에 휴양을 하고 나와서 그 정도의 전력이고 기본적으로 조기도 잘하고 나왔다는 점에서는 인정이 되고 우열은 좀 드러났다고 봐요. 결국 새창조냐 스피드 제왕이냐 후차권에서는 이제 그 싸움인데 이 스피드 제왕 같은 경우는 이제 선행을 가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좀 다르죠. 따라서 선행마들 은근히 많아요. 사보마 셰르파도 있고 골든레이디도 있고 그리고 썬업도 이게 지금 5번을 뛰면서 한 차례 우승했는데 썬업이 선행 가서 우승했던 전력이 있어요. 따라서 썬업이 참고 가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안쪽에서 먼저 쏘고 나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스피드 제왕이 전개는 더욱더 불리한 한 상황이고 역시 따라가는 새창조가 전개도 그렇고 편성도 그렇고 입상에 찬스지 않나 보여져요. 따라서 1번, 4번 막권을 기본 막권으로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저도 전체적인 맥락은 1번만 썬업을 놓고 4번 새창조냐 5번 스피드 제왕이냐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경주로 보여지고요. 1번만 썬업은 제가 직전 경주 깜짝 놀랐습니다. 장기간 휴양을 하고 난 마필이 저렇게까지 심하게 팔릴 수가 있나. 발주가 조금 늦고 후미권에 쫓아왔는데 막판 걸음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전체적으로 김옥성 기수가 마필을 좀 잘못 탔다. 페이스를 좀 잘못 판단해가지고 아쉬운 3착인데 이번 경주는
그 정도로만 타도 입상 가능성이 있고요. 그것보다 더 잘 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번 썬업을 인정하는데, 자 4번이냐 5번이냐. 직전 경주의 경주 내용만 보면은 4번만 색창조는 안 돼. 저는 5번만 스피드 제왕 쪽에 손을 잡고 싶습니다. 직전 경주 색창조의 컨디션이랑 스피드 제왕의 컨디션. 색창조는 양호했고요. 스피드 제왕은 컨디션이 안 좋았습니다. 지금은 5번만 스피드 제왕의 컨디션이 직전보다 훨씬 더 낮았고, 서소은 기수가 이런 마필을 잘 타기 때문에 저는 4번이냐 5번이냐 둘 중에 선택하라면은 5번만 스피드 제왕, 1번, 5번 막번이 좀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썬업을 박대영 조교사가 김옥성 기수 안 태울 줄 알았어요. 지난번에 휴양하고 엄청난 바람 불고 그 개너발이죠, 개너발 진짜. 그게 뭐 발쪽 고쳐에 가까운 넛발인데 마지막 그림이 너무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뭐 18점 마병의 특성상 뭐 이거는 승부를 했던 걸로 보여지는데 그때 못 들어갔잖아요. 그럼 다른 기수를 태울 만한데 역시 또 박대영 조교사가 또 스타일이 덕장 스타일이라서 그런지 계속 한 번 더 기회를 준 것 같습니다. 뭐 연습이 안 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 추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문제는 지금 스피드 제왕이 서승훈인데 이 서승훈이가 지난주 아마 게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그 승부 걸렸을 때 그 선행으로 치고 나가는 능력 있잖아요. 저는 스피드 제왕 선행 안 가도 된다고 봐요. 그래요. 그랬더니 승부 걸렸을 때 서승훈이 톡 튀어나오는 그 선행력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어쨌든 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뭐 크게 봐가지고 뭐 다른 말도 안 보이면 솔직히 1번, 4번, 5번 새창조냐 스피드 제왕이냐 그 선택을 편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7경주 신승훈의 서울경마 첫 번째 승부가 되겠습니다. 국산 사고나 1200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이번 경주 6번에 이제 라크윙 중심으로 이제 배당은 돌아가고요. 7번에 진명시나 뭐 9번에 옥천지 뭐 골고루 있습니다. 뭐 1번에 청마 뭐 3번에 더블럭키. 전반적으로 선행말들이 많다는 게 이번이 변수 같아요. 그렇죠. 일단 그래서 이게 라크윙이 뭐 선입으로 가서도 입상했었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라크윙에 관심이 좀 끌릴 수밖에 없어요. 전개적으로 보면 선는 마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라크윙의 기본 능력이 정말 대단치 않은 마필입니다. 그동안 편성운이 좀 있었던 상황이고 이게 지금 승분전인데 라크윙도 능력에 비해서는 과도한 인기를 끄는 것이 조금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나 보여지고 기본 능력은 전 3번과 더블럭키가 가장 세다고 봅니다. 뭐 지난번은 뭐 승분전이었고 1300이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뭐 중위권에서 밋밋하게 따라갔는데 기본적으로 더블럭키는 안쪽에서 선행을 갈 수도 있고 제가 볼 때는 따라가도 뭐 능력 발휘를 해내는데 큰 문제는 없지 않나 싶어요. 기본 능력은 뭐 출전 마필 중에서 가장 낮지 않나 보이지고 아주 큰 배당은 전 4번 필승 예찬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휴양을 하고 나왔는데 조교를 잘하고 나왔고 의외로 아무 생각 없이 선행을 따라가면 이게 오버페이스가 된다면 뭐 주로가 무거운 상황에서 그냥 어부지리로도 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필승 예찬의 뭐 배당 가능성까지 염두에 둬야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자 이번 경주 상당히 좀 까다로운 경주가 되겠습니다. 상태가 좋은 마필들이 그 선행형 마필들이 많고요. 출전마가 9두인데 9두 중에서 안 된다고 자신있게 지을 수 있는 마필은 한 마필도 없습니다. 일단 제가 이번 경주 복표마로 보는 마필은 바로 8번마 희망탄력, 이 8번마 희망탄력이 되겠습니다. 원래 선행도 갔었고 추입도 했었고 각질에 좀 자유로움이 있었습니다. 직전 경주는 약간의 공백기, 직전 경주도 제가 전개상 찬스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추천해 드렸다가 걸음 자체는 좀 실망스러웠지만 이번 경주 정상적인 출전 주기로 돌아왔고 상태는 괜찮습니다. 초반에 7번마 진명신화도 선행을 노리겠고 9번마 옥천지도 지금 컨디션이 좋아서 선행을 노리겠고 안쪽에 3번마 더블럭키나 1번마 청마까지도 선두권 합류 초반에 약간의 경험을 펼쳐준다면은 추입이 될 수 있는 마필 중에서 가장 여건이 좋아진 마필은 8번마 희망탄력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배당 노리실 분들은 무조건 8번만 희망탄력을 놓고 공략을 하셔야 되는데 후차권은 무조건 넓게 가져가십시오. 이거는 8번 놓고 공략하더라도 한두 방 가지고는 답이 안 나옵니다. 좀 넓게 8번 놓고 넓게 후차권은 좀 넓게 공략을 해야 되는 경주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경주는 역시 삼복성이죠. 인기 선행마가 3차권에 머물 가능성이 있고요. 또 기복을 보이는 추임마 한 마리가 3차권 이상의 성적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점을 교차시켜 보면 이거는 뭐
삼복으로 가는 순간 적조막 나온다 무조건 이게 중배당이거든요. 이거는 뭐 복싱식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중 가능성도 높고요. 배당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추임에 한 마리 끼고 갑니다. 신성훈의 삼복승 종배당 승부처 7경기 기대해 주시고요. 자, 8경주가 이제 국산 사고는 1400인데 이 4번에 스마트 타임 중심으로 이번에 평화프롬하고 일본의 로이카권으로 인기가 좋아지고 있거든요. 1400이라는 게 조금 이제 끌떡지근해요. 변수가 좀 될 것 같아요. 일단 편성은 굉장히 약한 편성이에요. 근데 문제는 스마트 타임이 이게 지금 승군전에 경주거리가 1400으로 늘어났어요. 일단 선행은 뭐 굉장히 편해요. 그렇지만 지난번에 끝걸음의 여력도 좀 없고 이 스마트 타임이 경주를 하는 모습을 보면 약간 좀 폭주를 하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아요. 따라서 이게 늘어난 경주거리가 혈통적으로도 그렇고 또 질주 습성으로 본다 하더라도 정말 페이스 조절을 잘하고 가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스마트 타임이 좀 위험하다고 봅니다. 물론 편성이 약하지만 부러질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되지 않나 싶고 따라서 그런 측면에서의 복병은 6번마 머시어 메르시와 뭐 8번 트위스트 댄서 이 두 마필도 최근에 보여준 건 없지만 마필에 올라올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일단 그런 측면에서 보면 로이카가 1번 게이트에서 가장 좀 배팅에 있어서는 추막감은 1번 로이카가 아닌가를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자, 김정 기자. 일단 4번마 스마트 타임. 뭐 직전 경주 막판 이력이 약간 없었고 늘어난 거리가 좀 변수가 되고 승분전이고 여건 자체는 좀 불안하지만 편성 자체가 1번 로이카나 2번 평화포럼, 3번마 대동천하, 7번마 미라클 팔리는 마필들이 전부 다 능력마가 아니라는 점에서 저는 4번마 스마트타임 편한 단독순양으로 인정을 하고 들어가고 싶고요. 자, 후차권에만 1번마 로이카, 2번마 평화포럼 두 마필이 팔려줍니다. 두 마필 다 절대 능력만은 아닙니다. 평화포럼은 직전 경주 승군전에서 좀 기대 이하 걸음 뭐 상태는 괜찮았었는데 기대 이하 걸음이었고 지금도 상태는 괜찮고요. 김종수 기수가 기승하면서 50.5 부담이 좀 줄었고 1번마 로이카는 최근 두 차례가 전부 다 이빠이 승부를 한 걸음이지만 지금 컨디션은 최근 두 차례보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1번마 로이카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4번 놓고 1번, 2번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4번, 1번 쪽이 좀 낫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스마트 타임이 지난번에 이제 보자르하고 순행경감을 굉장히 심하게 했습니다. 이 뭐 뒤따라오는 삼창마와는 뭐 10만신 이상의 이제 착착가 벌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뭐 대가리를 치긴 했는데 문제는 보자르가 지난번에 나와서 꼴찌를 했거든요. 네. 거기에 또 무리한 순행경감의 효과 아닐까요, 그게?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럴 수 있죠. 왜냐면 보자르 경주는 정말 납득이 안 갔어요. 뭐 싸운 것도 아니고 정말 편하게 갔는데 정말 맥없이 무너지는 뭐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이 스마트 타임도 그래서 좀 약간 불안감이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좀 폭주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네, 이게 지난번에도 그렇게 뛰었고 또 데뷔전도 이제 그렇게 뛰었기 때문에 폭주를 하는 상황 내에서의 1400은 혈통적으로도 거리가 좀 짧은데다가 폭주까지 해버린다면 이것도 뭐 장담을 못하는 거죠. 최 땄으면 꼴찌할 텐데. 네. 부대가처럼. 이 편성만 좀 세면 진짜 시원하게 빼고 싶긴 한데 현상이 너무. 그냥 삼복으로만 가볍게 받쳐놓고 배당을 노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 중심은 그래서 1번이 좋은 것 같아요. 네, 축은 이게 지금 일이 시점보다 말이 좋다니까 말은 뭐 두 번 다 입에 간 건데 말이 시점보다 좋다니까 일이 좀 더 낫다고. 뭐 1차 대끼리 들어 할 말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할 필요 없는데 사가 빠진 배당이잖아요. 바로. 그렇죠. 1번이 좀 더 그런 면에서는 좀 유력하지 않나. 축마 선정이 중요해요. 그래서 구경주 김통기자 추천이네요. 국산 2분의 1,400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자, 4번에 파워시티 중심으로 배당은 돌아갑니다. 이제 후차기 뭐 1번 리틀시스, 8번에 천년지기, 또는 10번에 장사로 골고 나와요. 이것도 굉장히 난장 같습니다. 난타전이죠. 일단 국산만 2군에 1400이기 때문에 난타전인데 일단 파워시티가 그런 측면에서 보면 1400이기 때문에 뭐 유리하다고 봐요. 최근에 1800, 1900에서도 뭐 우승을 차지하지 못하고 조금 한 발의 부족으로 좀 주름책에 머물긴 했지만 1400이라면 뭐 파워시티가 그래도 가장 낫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승문열 가는 일본말 리틀 시리즈도 뭐 경쟁력은 충분한 그런 마필인데 대신 또 보병도 굉장히 많아요.
뭐 아르고 SH랄지 11, 샌드 짱이란 마필도 뭐 공부가 가져 나오는데 51.5kg에 1,400이라면 샌드 짱 같은 마필에게도 의외로 또 막판에 배당의 복병 마필로서 역할을 해낼 수도 있는 그런 마필이지 않나 보여집니다. 이 샌드짱이 51.5kg 달한 것은 한 2년 그렇죠. 2년 만에 한번 또 1,400이 또 적정 거리니까. 예. 자, 김태형의 추천입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는 기본적으로 능력 자체가 괜찮은 국산 2군마들 간의 혼전 경주입니다. 인기마와 비인기마의 능력 격차가 크지가 않습니다. 물론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는 4번마 파워시티, 일반 리트시스 두 마필이 얼핏 보면은 좀 나아 보일 수는 있지만 최근 부진하다고 능력 자체가 별로 떨어지지 않지만 최근 부진하다고 인기도 보면서 밀린 마필. 그 마필이 이번 1400m 경주를 노리고 나름 준비를 상당히 잘했습니다. 그 마필 놓고 승부를 들어가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배당 메리트가 훨씬 더 나와주기 때문에 중배당 이상을 의식적으로 노리고 들어가는 두 번째 승부처 경주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솔직히 저는 4번에 파워시티도 뭐 경주를 줄이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이 말도. 유리해요. 머리 세게는 팔리는데 뭔지 좀 정이 잘 안 가요, 이 말은. 뭔가 좀 너무 좀 연투를 심하게 달린 게 아닌가 느낌 들고 있는데 일단은 난전입니다. 난전이기 때문에 일단은 인기 마타 필요는 없고요. 역시 숨어있는 보경 한 마리 김태형 기자의 승부로 기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0경기 오늘 두 번째 맞이하는 박랑기의 추정 경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혼합 3군에 1,800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자, 일단 5번은 호스람 뭐 중심으로 뭐 7번에 무적 황제 내지는 뭐 11번에 가야 스타트 이런 말들이 다 잡히는데 문제는 이번 경주가 이게 새해 들어서 이제 나이가 하나씩 먹으면서 부담 중량에 이제 만능 중량으로 이제 기준 정량 쓰다 보니까 부담 중량이 상당히 변수가 느낌이 됐습니다. 그 점을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이제 키포인트 같은데. 자, 김태형 기자. 역시 뭐 이번 경주 늘어난 부담 중량 5번 호소람 7번 무적 황제 11번 가이 스타트 이런 마필들이 과연 부담 중량을 얼마나 잘 이겨내느냐 요즘에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가장 큰 포인트고요. 저는 만만치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뭐 가이 스타트는 마체도 작고 무적 황제는 공백 이후 뭐 정상적인 출전 중이지만 좀 큰 악벽이 생겨가지고 그것 제어가 조금 문제이시 되고요. 그래서 이번 경주 복병만을 본다면은 이 4번마 부동명을 보겠습니다. 이 마필 힘 자체가 좋고 뚝심이 좋고 걸음발은 꾸역꾸역 뛰는 그런 마필인데 최근 부진해도 너무나 부진했습니다. 최근 보여준 걸로는 아무런 답이 없는데 이번 경주를 대비한 훈련 상태가 약간 변화가 왔습니다. 확 마음에 들게 변화가 온 게 아니라 조금 변화가 왔는데 거리가 1800으로 늘어났고 기승기수도 있고 다시 한번 기승하고 있기 때문에 인기마들이 좀 무거운 부담으로 무너져준다면은 4번마 부동면왕이 이번에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박랑이 왜 추천입니다? 일단 이번 경기는 뭐 인기 마필들이 좀 부담 중량적인 면도 있고 또 그 가장 제가 이번 경기를 추천 경기로 가져온 이유는 정말 자신 있게 노리고 갈 수 있는 보병이 한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 경주 거리도 그렇고 부담 중량도 그렇고 일단 컨디션적인 측면에서 뭐 지난번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도 많이 좋아졌고 편성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뭐 이번 경주 정말 배팅에 대한 메리트가 넘치는 그 마필을 노리고 가는 추천 경기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인기 말들의 부담 중량이 다 같이 좀 오바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어떻게 보면 작년이라고 해봐야 뭐 한 달 전인데 1년 전이 아닙니다. 작년 1년 전이 한 달인데 부중이 뭐 2kg, 3kg씩 푹푹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한다면 충분히 이변의 여지가 있고요. 그래서 숨어있는 복병을 들어가는 박랑규의 추천이겠습니다. 자, 11경주입니다. 국산 3군에 1,800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일단 이번 경주는 3번에 스피드 킬러가 올무로 잡혀 있고요. 2번에 아라비아 왕자, 9번에 스페셜 셜타 이렇게 경기인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능력이 의외로 좀 드러났다고 봐야죠. 3번, 2번, 9번 세 마필 싸움이지 않나 싶은데 일단 3번 스피드 킬러는 부담 중량이 3kg가 늘어났어요. 58. 그렇지만 이 변성에서는 뭐 뚝심 자체가 워낙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뭐 1800이란 점을 감안해 본다면 58이라도 인정을 하고 가야 되지 않나 보여지고 결국 이제 아라비아 왕자냐 스페셜 스타의 싸움인데 저는 아라비아 왕자가 뭐 단독 선행을 치고 나갈 가능성이 높죠. 뭐 모처럼 조교
수비 강도까지 끌어올려놓고 나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스페셜스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지금 문세영 기수가 승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3차에 머물렀다는 점도 그렇고 일단 선행의 아라비아 왕자가 여러 가지 조건이 낮지 않나. 이번 3번 막권을 기본 막권으로 보는 게 정석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좋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경주는 저도 3번마 스피드킬러는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경주로 보여집니다. 출마 투표하기 전부터 스피드킬러를 피했으려고 많은 조교사들이 애를 썼을 만큼 중반에 나오는 스피드, 뚝심 괜찮기 때문에 3번 놓고 공략하는데 일단 후차권 도전 가능 마필은 딱 4마필로 보여집니다. 1번 로얄 스텝, 2번 아라비아 왕자, 5번 성상가야, 9번 스페셜 스타까지. 일단 전개상은 2번만 아라비아 왕자가 찬스입니다. 더할 나위 없이 편한 단독 선행. 근데 이 마필이 제가 봤을 때 1800m라는 거리를 나름 잘 극복하기가 만만치가 않다는 느낌이 들고요. 스피드킬러가 또 중반에 압박을 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만 아라비아 왕자 단독 선행 찬스는 인정이 되지만 막판까지 버티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9번만 스페셜 스타 말은 여기서 좀 더 발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2차례 문세영 기수가 쥐어짜서 3차 3차이지만 상승세의 가능성을 본다면은 9번만 스페셜 스타가 좀 낮고 만약에 9번만 스페셜 스타도 무너져 준다면은 1번만 로얄 스텝이 32전쯤에서 걸으면 다 나온 마필이긴 하지만 최근 의외로 종반 끝걸음이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여기 갑자기 서승 기술 교체됐고 이변이라면은 1번만 로얄 스텝 정도가 재밌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로얄 스텝은 넉발하고 붙잡고 가니까 막판에 그림이 나온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있네요. 근데 이 스피드킬러 있잖아요. 네. 10월 25일도 그렇고 9월 28일, 8월 31일 딱 이적 세분할 때 보면 다 이빨이거든요. 이빨. 특히 지난 10월 25일 포켓몬시 아시겠습니다만 더 이상 힘들겠구나 했는데 지난번에 말이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겁니까? 전혀 다른 말 같아요 이게. 오히려 그때도 좀 늑발 했는데 늑발하고 난 이후에 중반에 무빙을 하고 올라오니까 너무 잘 뛰던데요. 그러니까 최근에 박우른 교수 스타일이 무빙을 이제 많이 해요. 이번 마필뿐만 아니라 천마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박우른 교수가 지금 주로 여건도 그렇고 굉장히 레이스를 판단을 잘하고 그 레이스 흐름 잘 읽고 가면서 마필 능력을 극대화하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잘 타는 게 있었어요. 원래 잘 타죠. 잘 타는 게 해요. 근데 쟤는 기술도 기술입니다만 이게 능력의 발전이 없으면 이렇게 거리가 뛸 수가 있나 안 느낌이 든다는 얘기죠 이게. 특히 직접 1번 게이트에서 개넉발한 거거든요. 넉발하고 중반 무빙을 올라왔는데 차이가 더 벌어져요. 마지막에. 그래서 이건 능력의 상승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58kg에 부진 늘어나게 했는데 네, 인정해야죠. 그게 좀 무겁다는 느낌이 없어요. 얘 같은 경우는. 자, 문제 후차권이 누구냐인데 이번에 아라비아 왕자 일단은 9번에 스페셜 스타가 일단은 자리를 잡고 있고요. 선행인 근데 조건은 2번이 더 좋아진 것 같고요. 분명 13번 게이트에서 이제 2번 게이트로 안쪽을 이제 파고들었기 때문에 직전에 이제 스페셜 스타가 아라비아 왕자를 또 이겨낸 바가 있거든요. 능력은 좀 낮다 하는 좀 측면도 있고요.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일 있었습니다. 좀 참고해 주시면서. 마지막 12경주 신승훈이의 승부 들어가십니다. 혼합이고의 천차. 요거 굉장히 난전이고 재미있고 기본 사이즈가 있는 말들끼리 접전이기 때문에 배당 승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1번의 아줄파이어도 1번 아줄파이어랑 5번의 장산라이어 느낌 맞건인데 저는 이 아줄파이어도 불안감이 있다. 10주 만에 지금 공백이 나오고 승분 첫 도전인데 이것도 불안감 있는 레이스이기 때문에 왜냐면 편성이 금방 갔어요. 이번 경주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 자, 박 의원께서는요? 정말 혼전 경주죠. 일단 보병이 너무 많아요. 일단 아줄파이어, 아이스의 후대이, 장산라이어 다 능력 마필이고 보여줄 걸음이 여러 건 더 있는 그런 마필들인데 보병권에 있는 마필도 만만치 않아요. 일단 9번마 클로징이 지난번 승무전이었기 때문에 좀 아쉬움을 안겼습니다만 이 클로징이란 마필도 1군까지 가는데 문제가 없는 마필이라는 점에서 지난번은 제가 볼 때는 한 차례 적응이었다고 봅니다. 더 나올 수 있는 걸음이 여러 개 있고 또 4번마 한라축제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자력으로 입상해내는 그런 모습이었죠. 따라서 뭐 1400인데 한라 출제도 가능하고 아주 큰 배당은 전 3월 담양강신도 후미권을 참고 가다가 이게 지금 앞선 자체가 페이지가 빠를 가능성이 높아요. 거기다가 뭐 주로 자체가 무겁다 그러면 담양강신에 정말 느닷없는 추입으로 뭐 구도 가능한 복병이지 않나 보여집니다. 됐습니다. 자, 김태 기자. 일단 이번 경주는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능력마들 간의 혼전 경주입니다. 아줄파이어가 분명 상승세 걸음이고 하지만 나머지 마필들의 능력도 절대 만만치가 않은데 저는 이번 경주 배팅에서 가장 재밌게 보는 마필은 4번마 한라축제가 되겠습니다. 저희 마필 제가 YTM배 작년 YTM배 대상 경주에서 요거 놓고 승부를 들어갔다가 아트 이상으로 취소되는 바람에 상당히 아쉬웠고 그 이후 조금 걸음 정체를 보였습니다. 직전 경주도 아직은 아니지 않겠냐라고 생각했었는데 깜짝 외곽에 붙으면서 근성을 보이면서 제대로 능력 발휘를 했습니다. 직전 경주 입상이 절대 어부지리가 아닙니다. 원래 한라축제는 기본적으로 능력이 센 마필이었는데 YTN 마치 이상 이후 부진하다가 직전 경주로 걸음이 살아났기 때문에 이번 경주 4번 한라축제 능력상으로는 충분히 해볼만 하다 보여집니다. 배당도 괜찮기 때문에 4번으로 공략하는 게 재밌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있었는데도 깜짝 놀랐습니다. 한라축제가 이 정도 능력이 그때 뭐 선입권인데 막판에 끝그림은 어지간한 추이마보다는 끝그림이 더 좋은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이게 이마필의 진짜 능력인가라는 느낌이 좀 있었는데 하여튼 뭐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이 1번의 아줄파이어가 지금 최고의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만 이번 라운드가 아줄파이어가 지금 연투를 달리고 있는데 가장 첫 번째 맞이한 생애 최고의 위기다. 그거를 또 우리는 또 역이용해 나간다면 고배당을 또 손쉽게 선집할 수 있는 찬스가 아닌가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경주는 인기만 인정 안 합니다. 복병을 중심으로 때리는 승부로 신승훈의 마지막 승부 들어가겠습니다. 자,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 잠시 후 인류 서울 경마레이스에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